전 뭐 전공하지 않은 사람 치고 제가 가장 추운 지역을 가본 경우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캐나다의 퀘벡주의 몬트리올에서 비행기로 한 2~3시간 가면 그게 아마 위도가 시베리아 쪽 정도 될 겁니다. 캐나다 자체가 시베리아 똑같아요. 그런가요? 그럼 더 위쪽이네요. 그러니까 시베리아가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있는데 북극권부터 초원까지 전부 다가 다 시베리아이기 때문에 캐나다 비슷합니다. 그럼 제가 그러니까 캐나다 거의 북극 쪽에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이드로 퀘벡, 이드로 퀘벡, 프랑스어로는요. 영어로는 하이드로 퀘벡이 수력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댐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 촬영을 하러 갔던 적이 있어서 이제 통역해주러 갔었는데 우리 한국팀 따라서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옷을 주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서 있는데 카메라 찍는 사람, PD, 저 셋이서 벌벌벌 떨고 결국 들어왔는데요. 어느 정도로 춥냐면 거의 체감 온도가 30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추운데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던 거는요.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이게 춥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춥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몬트리올이 더 춥대요. 몬트리올은 온도가 훨씬 낮지만 바람이 부는데 여기 바람이 하나도 안 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배낭을 덮고 오로라를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추운 데는 진짜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추위가 정확히 그 부분 말씀하신 맞는 게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오면 더 추워해요. 바람이 분다고. 막 살을 내는 추위가 있고 그쪽은 에어컨 추위처럼 서늘하게 추운데 그래서 왜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그 알리오크마라는 도시는 영하 70도까지 가는데 의외로 괜찮은 게 딱 대기가 정지가 돼요. 그래서 저희 경험상 영하 30도부터는 춥죠. 영하 40도 이하부터는 외출을 삼가하긴 하는데 제일 견디기 힘든 날씨가 영하 20도에서 15도 사이예요. 그때부터는 바람이 불어서 차라리 이게 더 추워요. 저는 그래서 사막은 사하라 사막을 가봤는데 차라리 사하라 사막에서 살면 거기서 살겠더라고요. 영하 40도면 화성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지구에 영하 40도가 넘어가요? 아니 근데 제가 있었던 곳은 아까 시베리아 가장 남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운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가 인구 200만 도시가 들어갈 만한 동네거든요. 그래도 제가 겪어본 것 중에 제일 추웠던 게 유학 시절에 영하 52도까지 가본 기억이 나요. 52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저도 기억이 남죠. 우리로 말하면 딱 영하 15도 넘어간 정도 되면은 야 춥댄다. 우리 이제 내일 가급적이면 회사 나오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한테는 논문 쓰기 싫으냐 나와라 너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강원도에서 촬영을 하는데 영하 10몇 도가 됐을 때 500ml짜리 물을 밖에 내놨는데 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딱 내놨는데 얼기 시작하더라고요. 영하 10몇 도에서도 이러는데 50도는 도대체 어떤 추위 뭐예요? 저는 영하 50도는 경험 못 해봤지만 영상 50도는 경험했거든요. 이집트에서도 사막 쪽으로 여름철에 나가면은 영상 50도까지 올라가요. 지구는 살기 힘든 행성이네. 제가 영상 3도까지는 겪어봤는데 50도는 안 겪어봤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모자도 안 쓰고 밖에 나가면은 한 10분만 서 있어도 거의 죽을 정도로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거 다 가리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런데 더운 데서 사는 중동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하면 죽어요. 거기서 뛰어다니면 진짜 죽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좋은 나라입니다. 작년에 영상 50도 겪어봤는데 저는 의외로 괜찮았거든요. 다음에 갭을 가세요. 빨리 연구를 하십시오. 아니 저는 저기 이제 연금은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거기는 고고학을 할 게 없습니다. 묻은 게 없어서. 인도의 센티널 섬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인도하고 인도 차이나반도 그 사이에 안다만 제도라고 섬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섬이 이제 센티널 섬입니다. 근데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집단이 사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사람들이 조금 폭력적이다? 뭐 이런 걸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 그래서 인도양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구조한다고 이제 헬리콥터가 떴는데 헬리콥터를 향해서 활을 막 쐈다고 그런 일화로 좀 유명한 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사실 그게 되게 논쟁이 많았던 게요. 사실 2만 년, 3만 년 어쩌면 그 사람들은 사피엔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등장할 정도로 일단 고립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엔간하는 데면 고고학자가 학문적 조사를 하러 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막고 있어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독립적인 진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그거를 적어보고는 이거 우리 조사를 안 가냐 했는데 그쯤 되면은 목숨이 위험해도 갈 사람들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호모사피엔스는 맞고요. 예. 그때 5, 6만 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쭉 빠져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인도 그 해안을 쫓아가지고 이제 이동을 할 때 인도 쪽에서 이제 수렵 채집민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인도에 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섬으로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4, 5만 년 전에 그런 예전의 그런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적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고대의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적 특징을. 근데 다른 지역들은 이제 막 각 지역에서 분화가 되고 또 막 섞이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호모사피엔스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나온 호모사피엔스의 그런 오래된
비슷한 유전자 특징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 안다만 제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유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과거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복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이 유전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아주 핵심적인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유전자 연구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서 머리 좀 뽑아갖고 좀 부르시면 안 되나요? 아니 그 뭐 제가 직접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연구 결과 나오면 그걸 갖고 제가 뭐 샘플 못 떼오지 않았나요? 지금 인도 정부에서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샘플을 떼왔으면 당연히 네이처 사이언스급이기 때문에 다들 저기 목숨 걸고 떼올 텐데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뭐 하여튼 그 연구의 데이터는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센티넬족처럼 되게 고립되어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 확인된 인간 집단들은 그래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적극적으로 기존의 다른 사회와 교류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 집단도 뭐 보고서에 따르면은 대략 100개에서 200개 정도, 또 인구수로도 뭐 1만 명 이상 된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1950년대에 이제 확인된 그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 야노마무족,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 샤농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서적도 나왔었고, 또 비교적 최근에 한국에서 방영됐었던 다큐멘터리 중에서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개된 엄청나게 폭력적인 그런 집단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부족도 있고, 뭐 생각보다는 여전히 앞으로도 확인될 고립되어 있는 인류 집단은 꽤 있을 것 같아요. 폭력적이다는 말이 아니 잘 살고 있는데 가서 머리카락을 뽑으려고 하고 가서 샘플을 채취하려고 하면 그거야말로 침략 행위인 그러니까 건데. 제 생각에는 그 안다만 제도에 있는 사람들이 폭력적이지 않았다면은 아마 사라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부의 그런 전염병,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렵체질민들이기 때문에 농경민들이 이제 가축을 키우고 그럴 때 이제 가축으로부터 많은 병을 옮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유라시아의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그 병이 퍼져가지고 바로 인구수가 확 줄어들면서 이제 사라질 겁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샤워를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었는데 보다는요, 특히나 역사를 보다는 아 우리는 인문학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주의 역사, 생물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이건 인문학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박정재 교수님 오셨으니까 생물이 진화한 역사나 이건 또 다른 영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비키스토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우리의 인류는 지금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인류는 하나로 완전히 통일된 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5, 6만 년 전에 빠져나왔던 네네. 아프리카를 빠져나왔던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전역에 퍼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인류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나왔는데 한 12만 년 전부터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살다가 7만 4천 년 전에 엄청나게 큰 토바 화산이라고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아프리카에 살던 호모사피엔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라시아의 호모사피엔스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7만 4천 년 전 이후에 또 호모사피엔스가 빠져나온 게 그게 이제 전역으로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고 이제 인류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각 지역에 퍼져가지고. 그러면 네. 호모사피엔스 이외의 조상들은 왜 다 사라졌어요? 그 전에 뭐 호모 에렉투스나 호모 하이데르겐시스나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이나 여러 구인류들이 있었는데 그 구인류들은 호모사피엔스와의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사라졌고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가 또 12만 년 전 이후로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나왔는데 아까 같이 토바화산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서 또 사라졌고 5, 6만 년 전에 나온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적응력이 조금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퍼져 나가서 살고 있고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뭐 빠져나가가지고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호모사피엔스들은 적응을 못했는데 아프리카에서 빠져나온 우리의 조상인 좀 호모사피엔스는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버텨낸 네, 거군요. 네, 경쟁력이 조금 더 셌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아프리카 기원설인데 아프리카 기원설을 믿지 않는 또 고인류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분들은 뭐 우리 조상이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호모 에렉투스가 퍼져 나와가지고 각 지역에 이제 분기가 일어났고 그게 이제 각 지역의 조상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대의 이론도 있는 게 예컨대 시베리아에서도 정말 이건 소수 의견입니다. 그분을 제가 따라가는 거 아닌데 그 모차노프라는 사람은 에렉투스부터 기원이 시베리아에서 있다면서 이분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후가 혹독한 곳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사람들이 그만큼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시베리아에서 이제 또 다른 인류가 원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분은 마지막까지 인정 못 받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지금으로서 아프리카 세월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또 바뀌어도 저는 또 그거 가지고 뭐 왜 바뀌었어라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뭐 그 주장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고 증명되는 증거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역사는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이제 근거들을 토대로 할 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지금 가설이 아프리카 기원설인 것 같아요.